넷이서. 왜? 신우 이제 다이 애기 된 것 같다, 그치? 되게 기저귀 좀 꺼낼까, 다이야? 다이야, 다이 양치하고 오세요. 양치하고 와. 그러면 그거 먹어. 다이 먹기 좋게 엄마가 좀 가위로 좀 잘라. 아니 그거 다이야 지금 잘 거야 먹을 거야? 잘 거야 아니면 미역국 먹을 거야? 알았어. 앉아. 다이 미역국 좋아한다 그지? 다이요. 다이 먹는 것만 먹어 먹는 것만. 미역국 좋아해요. 결국 오늘도 또 미역국이다. 언제 되면 오빠 따라서 먹는다고 할까? 졸린다고 하는 게 거부 반응이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해피 반응이에요. 금세 눈이 반짝반짝해진 다이를 보니 유미 씬 마음이 착잡해진다. 다이가 미역국을 자주 찾는 건 보육원에서 즐겨 먹었던 기억 때문이다. 저기 앉아. 야. 지난해 이 집에 오기 전까지 다이는 보육원에서 자랐다. 돌리지.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용이지. 오후 내 종종거리며 애쓴 보람도 없이 속이 상했을 유미 씨. 그 마음 알아주는 건 역시 남편뿐이다. 그날 밤 그 정도로? 아이들은 아직 잘 생각이 없는지 엄마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난리법석인데 꺼다 넘어져. 방에서 홀로 사진을 보고 있는 대홍 씨. 벽엔 온통 아이들 사진이다. 처음 만났을 때. 이쪽은 신우하고 다이존이에요. 그러니까 다이가 어렸을 때 사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이 신우도 어렸을 때부터. 다이와 함께 보낸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작년에 처음 만났다 그랬잖아요. 2023년인데 이때가 2021년이에요. 이때 이미 다이를 만났어요. 그러고 보면 인연이란 게 정말 따로 있나 싶다. 이때 이미 다이를 데려오고 싶었는데 여러 조건이 안 맞았어요. 예. 근데 결국은 만나게 됐어요. 감사한 인연은 다이뿐만이 아니다. 신우 역시 가슴으로 낳은 아이. 부부는 두 아이를 모두 입양으로 만났다. 신우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사진은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신우 사진이에요. 신우 처음 만났을 때예요. 너무 귀엽죠? 어디예요? 그 보육시설요. 그래서 올해 지난달에 한 카페 갔는데 이렇게 똑같이 생긴 차가 있더라고요. 그 신우가 아빠 그때 기억나? 나 이거 탄 거 기억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수년간 갖은 애를 써봐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두 사람은 입양을 선택했다. 그렇게 3년 전 당시 4살배기였던 신우를 만나게 됐고 작년엔 5살 다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신우 유치원에서 엄마 뱃속에 있는 내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걸 과제로 냈고 그걸 들고 왔어요. 네. 학교에서 그 유치원에서 이미 그렸고 그거를 그린 결과물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딱 내보면서 엄마 나 이때 기억나면서 보여주는데 뱃속에 있는 사진인 거예요. 뱃속에 있는 사진이고 뱃속에서 하트하고 있는 그 뭐 자기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뭐 저희는 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한 3, 4학년쯤 돼서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한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해서 말을 한 거죠 사실대로.
여기 여기가 신호칸, 이게 다이칸이에요. 뭐예요 저게? 이거요. 신호가 아기 때는 저희 집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기 때 저희 집에 오기 전에 이제 기록물들. 네, 신호 아기 때. 네. 너무 귀엽죠. 신호 다이를 낳아준 생모라 그러잖아요. 생모분들이 같이 넣어놓은 편지예요. 생모가 남긴 편지를 가끔 읽어준다는 대홍 씨. 지금 두 번째예요. 그전에 한 번 읽었고요. 자주 읽어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서 또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또 이 부모들이 이렇게 편지 썼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둘이는 애정을 가진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난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는 중요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알려주는 거죠. 아이들 가슴에 자라날 감정이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이 아니라 충만한 사랑이길 바라고 있다. 자, 신우 나이 누구 편지를 먼저 읽어줄까? 아, 신우. 응. 신우야. 사람마다 다 다르다. 우리 이렇게 가족이잖아. 근데 가족마다 다 달라. 어떤 가족은 아빠가 외국인이야. 어떤 가족은 엄마가 외국인이야. 신우도 낳아준 엄마가 따로 있고 다이도 낳아준 엄마가 따로 있어, 그치? 응. 그래서 엄마가 두 명이야. 그게 달라. 신우야, 이거는 신우를 낳아준 엄마가 신우한테 남긴 편지야. 알았어, 여기 앉아 그러면. 난 여기. 여기 무릎에 앉아. 무릎에 앉아. 힘든 상황에서 널 낳았지만 너가 날 보면서 웃어주고 또 울어주는 게 나를 위로해 주는 것만 같아 큰 힘이 되었어. 옆에 누워서 새근새근 자는 널 보니까 뭔가 설명 못할 뭉클한 감정이 생기더라. 이게 모성애라는 걸까? 항상 건강하고 씩씩하고 행복하자, 신우야. 때는 어떻게 해? 엄마랑 아빠랑 사랑과 민이랑 괜찮아. 사랑. 어쩔 수 없이 아이들 마음속엔 이따금 스산한 바람이 불 것이다. 신우 나의 엄마는 지금 이렇게 딱 한 명이야. 제가 키워보려고 노력했는데 상황이 너무 힘들어 두고 갑니다. 못난 엄마라 아이에게 잘해준 게 하나도 없지만 저에게 이쁘고 소중한 아이입니다. 염치 없는 엄마라 너무 죄송합니다. 맨날 아가라고만 불렀는데 다희야. 비록 비론까지 끝나야 돼. 이 글자는 다 몰라? 자, 비록 못나고 염치 없는 엄마고 부족하고 책임감 없는 엄마지만 정말로 이쁘고 사랑스러운 너의 엄마로 잠시 있어서 행복했어. 엄마도 눈물 난다. 평생 너의 엄마로 있고 싶지만 사랑한다. 그리고 끝까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알고 있었는데. 영내버려서 편지를 보니까 좀 더 속상했어. 근데 내가 어리였어. 나중에 그때는 시가 너보다 난.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조금씩 가랑비를 맞다 보면 언젠가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의연하리라 믿는다. 아이들을 재우고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아프고 나서 두 사람에게 입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 유산을 한번 하고 유산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냥 뭐 꼭 피가 섞여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친하면 가족이고 같이 살면 가족이고 뭐 그리고 사실 뭐 피가 섞여도 뭐 서로 진짜 어색한 경우 되게 많잖아요. 좀 제가 너무 많이 보지 않겠어요?
입양이 대단한 것 같진 않고 양육이 양육 저렇게 써야지 알아본다고 하니까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 몸이 고단할 뿐이지만 어땠어요? 커갈수록 예상치 못한 파도들이 들이닥치는 일도 종종 있을 것이다. 그래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때 나중에 뭐 엄마 찾으러 가고 싶다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생각도 못했던 때. 그럼 약간 좀 마음이 되게 이상하긴 하겠다, 그지? 근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 낳아준 분 입장도 고려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쪽에도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돼서 가정을 잃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외국처럼 쿨하게 나 엄마 2명이나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우리나라 외국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잖아. 코리아잖아. 저는 조금 다가올 일이나 미래를 걱정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게 걱정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좀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뭐 해야지 뭐 그냥 해야지 뭐 그렇게. 미리 걱정하느라 이 소중한 시간들을 흘려보낼 순 없다. 다이야 숨겨줘라. 오늘 아침도 다이 전용 미용실이 개장했다. 홀쩍거리더라고. 주말하니까 더 홀쩍거리시지. 어디 보자. 깻잎머리입니다. 오늘은 깻잎머리. 깻잎 한 마리. 됐어. 휴지 줄게. 엄마 도망이다. 자고 일어났더니 감기 기운이 있는 다희. 휴지. 안 그래도 걱정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다. 신호가 감기mon이 걸렸었는데 다이가 옮은 것 같고요. 그 신호가 지금 감기약을 먹은 지 10일째인데 감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큰 병원 가볼 거예요. 빨래가요. 지금 금토일 월요일이 원래 많은데 이번에 특히 또 많아요. 빨래가 2개라서 저거는 건조 끝난 거고 하나 더 돌려야 돼요. 그다음에 주부는 아침부터 할 일이 많다. 신호 이제 유치원에서 이렇게 칫솔 닦는데 칫솔 다 썼대요. 바꿔달라 해서 이렇게 소모품 교환 칫솔 이렇게 넣었고요. 아이들 유치원 가방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 일과다. 물 가져가야 돼. 물 다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마셔. 아빠 그거 내가 넣어도 돼? 이거 넣어. 자. 야무지게도 챙긴다. 아빠 그럼 끝이야? 그럼 끝이지. 끝. 대용 씨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조차 한없이 궁금하고 소중한 아빠다. 예, 이런 식으로. 멋쟁이 신은 간식 먹다가 요구르트를 쏟아 바지 갈아입었습니다. 여보로 보내주십시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써서 보내주세요. 날마다 아이들은 자라고 있다. 추억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 애들 나이별로 그림 그린 것 중에 좀 기억할 만하다 싶은 것들도 제가 다 이렇게 모으고 있거든요. 이거는 신우가 그린 로봇이래요. 5살 때 그린 거. 신우 특징이 이 하트예요, 하트. 이걸 그려요, 하트. 빨래 갤 때 제일 멋있어요. 다른 아빠들은 이제 직업이 있으니까 아빠 이거 뭐 범인 잡을 때 제일 멋있어요. 경찰일 때는. 저희 아빠는 불 끌 때 제일 멋있어. 소방관일 때. 그런데 이제 저는 주부니까 빨래 갤 때 제일 멋있다고. 아이들의 순수하고 편견 없는 시선이 참으로 예쁘고 사랑스럽다. 양손을 아이들에게 내어주고 아빠는 우산 쓸 손이 없다.
예천은 작은 도시라 큰 병원에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안동까지 나와야 한다. 잘 먹고 올라가서 뒤꿈치 붙이고 차렷해봅시다. 옳지. 얼마나 자랐을까? 꼭 성적표를 받는 기분이다. 실은 그대로다. 어릴 땐 병치레가 잦기 마련. 입원도 했었고 폐렴 걸려가지고 그리고 뭐 예전에 신우 가와사키 병 걸렸을 때 계속 오기도 했었고 이 지역에 살면은 여기는 그냥 집처럼 드나들게 돼요. 아빠가 되고 보니 가슴 철렁한 일들이 수도 없이 생긴다. 약을 먹은 게 10일째인데 아직도 가래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요. 제발 별일은 아니어야 할 텐데. 연기가 좀 오래 갈 수 있고 네네. 지금 기관점이나 표정소변은 안 되니까요. 네네. 그다음 감기 한 번도 좀 보시면 돼요. 아, 네. 됐다. 아이들이 아프면 내 잘못인 것만 같아 전전긍긍하게 된다. 다행히도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공부 못해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부모가 되니 예사로 듣던 말도 무릎을 치게 된다. 긴 하루를 보낸 것처럼 진이 쭉 빠진 기분인데 집에 도착하니 이제 겨우 12시가 넘었을 뿐이다. 집에선 아침에 돌려놓은 산더미 같은 빨래들이 대용실 기다리고 있다. 이쪽은 다 애들 쪽, 이쪽에 안에 쪽, 이건 제 쪽, 수건. 또 이렇게 살짝 건조가 덜 된 것들이 있어요. 얘들은 재건조 들어가야 돼요. 재건조. 아무리 빨래가 많아도 대용씨 사전에 대충대충이란 없다. 깔끔하고 이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당겨서 신우 다이한테 이걸 알려줬는데 못 따라하더라고요. 장점이 그냥 이쁜 거죠. 이쁜 거, 만족감. 아이 이쁘네, 만족감. 다른 거는 뭐 모르겠어요. 이쁘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줄이 약간 도서관에 책 꽂아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주부 일상이 비슷해 보여도 사실 매일 다르잖아요.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내는 거죠. 크고 멋진 것만 좇는 세상이지만 대용씨는 작아도 의미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밖에서 직장 생활에서 돈 벌고 직장 동료들하고 올리고 거기서 직급도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하면 성취감도 들고 보람도 있는데 사실 집안일은 무한 반복이고 직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보람이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좋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이 어찌 보람없는 일일까. 여기 양말 칸, 여기 속옷 칸. 네. 옷은 찾기 쉽게 말아서 정리한다. 저는 돌돌마리를 선호해서 안에 거나 애들 거나 다 돌돌마리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위아래 해가지고 다 그냥 돌돌마는 거죠 그냥. 아이들이 생긴 후 몇 배로 늘어난 빨래를 처리하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다. 이름표까지 붙여 깔끔하게 정리한 서랍이 14년차 전업주부의 숨길 수 없는 내공을 보여준다. 어쩌다 보니 아침도 거르고 이제야 첫 술인데 밥상이 단출하다. 제가 밥을 되게 잘해요. 그걸로 막
솥밥으로 해가지고 누룽지도 만들고 다 하는데 혼자서 먹으니까 사람이 좀 있으면은 그렇게 하죠. 근데 혼자서 먹을 때는 양 적게 하기도 애매하고 해서 내 입에 들어가는 건 대충 때우고 마는 게 주부들의 일상이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된장찌개 하나로도 오늘의 점심은 아주 꿀맛이다.